네, 안녕하십니까. 물리강사 노재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비 고1 설명회, 그리고 통합과 그리고 물리원 강좌 소개 이 두 가지만 딱 하고 내려갈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설명의 목차를 보시면요. 첫 번째, 저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서론, 수업 방식, 강좌 소개, 수강 후기, 그리고 마지막 끝맺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우선 저에 대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자,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응용물리학을 전공했고요. 현재는 목동 미래탐구에서 물리 강사를 맡고 있으며, 목동뿐만 아니라 현재 서초 강남 지역에서 출강하고 있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 강사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강좌 소개에 앞서서요, 제가 항상 설명회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바로 학생들의 성적 향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요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것입니다. 자, 열심히만 하면 성적은 자연스레 오른다. 요런 말들이 있죠. 사실 제가 요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흔히 수능 공부가 이제 엉덩이 싸움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물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성적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꼭 그렇다만은 아닌 게, 저에 대한 이에 대한 대답은, 자, 성적 향상이라는 건 꼭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노력 곱하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적 향상은 노력 곱하기 방법입니다. 자, 아래 보이는 케이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노력이 100이 들어갔죠. 자, 근데요,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뒤에 보시면요, 방법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보다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떤 학생들에서 이런 경우가 많냐면,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된 학생들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요,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1년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근데 생각보다도 이 방법을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노력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정말 공부머리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친구들은 머리가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앉아있지를 않으니까 이 좋은 머리를 사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공부라는 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단순히 노력만 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단순히 머리가 좋다라고 해서도 좋은 대학교를 가기 어렵다고 그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요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말한 제가 노력은 뭘까요? 자, 여기 제가 써놨죠. 수업 시간 외 자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수업 시간 외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보통 몇 일 학원에 다니냐라고 물었을 때 적게는 5일, 많게는 6일, 7일까지도 학원을 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근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수업을 듣고 나서 숙제를 하면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공부를 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학생들은 오히려 수업 듣는 것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줄이고 뭘 늘려야 되냐? 자습을 늘려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자습에 대한 강조성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결국에는 자습이라는 건요, 본인이 수업에 들었던 내용들을 본인의 생각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것이 본인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를테면 아래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보세요. 한번 제가 전교 50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제가 전교 50등이고 하루 공부를 5시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의 목표는 옆에 친구인 전교 40등입니다. 자, 이 전교 40등 친구가 공부를 6시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전교 50등인 제가 공부를 5시간 해서 이 전교 40등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네, 5시간만으로는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6시간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6시간도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 전교 50등과요, 전교 40등은 같은 6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공부의 효율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좀 석차가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요, 사실 기존에 본인이 목표하는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노력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방법에 대한 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아는 것만 공부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을 위주로. 그래서 좀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것 7, 아는 것 3, 7대 3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어찌 보면 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학부모님들께서 뭐 당연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요 당연한 걸 하는 친구들이 사실 10명 중에 2명도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한 2명이라 했을 때 한 20%죠. 실제 요거를 정확히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학생들은요, 본인이 계속 해오던 공부 습관을 가져가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계속해서 공부를 봐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저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자, 일단 정규 수업 진도 테스트 이런 것들은요, 기존 강사분들과 동일하게 다 진행합니다. 하지만 저희 강의의 차별점이라 봤을 때는요, 저는요, 네이버 밴드 온라인 관리하고요. 두 번째, 대면 클리닉 오프라인 관리합니다. 자, 보통 둘 중에 하나를 많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 강의의 특징은요, 둘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자, 대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이죠. 자, 저는요,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주중에 개별 상담도 해주고요, 대면 클리닉까지 해줍니다. 저는 항상 목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뭐 할 게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나와가지고 학생들의 공부를 봐줍니다. 근데 그러면 오후 5시에 와서 오후 9시까지 꼭 다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와서 공부를 하고 저는 그 공부를 봐줄 것입니다. 자, 과학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나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학습을 교정해주는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도요, 이마저도 학원 때문에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방학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2시부터 9시까지 늘려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되는 시간이 그래도 1시간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혼자 그냥 독서실 가서 공부하지 말고 쌤이 이렇게 봐주니까 와서 같이 공부하고 질문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분명 이렇게 주중 목요일에 되면 클리닉을 진행해도 안 되는 친구들 분명 있어요. 뭐 수업도 많이 듣잖아요. 자, 그런 친구들은 그럼 냅둬야 되냐? 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이 네이버 밴드 온라인 관리라는 것입니다. 자,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학년에 맞는 반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이버 밴드의 역할은 숙제를 관리해 주는 데 있습니다. 제가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한테 인증을 해라. 그러면 학생들이 안 해오죠, 어머님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제가 학생들이 인증 안 하면 제가 메시지를 직접 보내요. 그래서 숙제 인증을 해달라 라고 하면 학생들이 뭐 까먹은 학생도 분명히 있을 테고 사실 안 한 학생들도 중간중간 있어요. 자, 이 안 하는 학생들마저요, 쌤이 이렇게 숙제 인증을 해달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현재 숙제 인증 관리까지 받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질의응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바로바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질문도 받아주고 있고 현재는 한 새벽 1시 정도까지는 제가 받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냐? 저는 사실 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관심은 학생의 성취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가장 공부를 좀 즐겁게 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라는 강사를 표현했을 때요, 저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강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빠졌지만 사실 오프라인에서 못 나오는 클리닉을 못하는 친구들은요, 제가 자료를 온라인으로 그대로 올려줘요. 그래서 설령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는 학생들조차도 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걸 문제를 풀어서 또 인증까지 받으면 충분히 주중에도 공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과학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사실 이 통합과학과 물리1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좀 키포인트로 몇 개 잡아왔고요. 그리고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사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통합과학 물리1에 대해서. 자, 일단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 공통 과목이죠. 그리고 심지어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이게 이제 수능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통합과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해진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들을 보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5% 이렇게 균등하게 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바이냐면 예를 들어 물화생지를 공부하는데 내가 물리가 약해요. 그러면 고등 통합과학 과정에서 잘 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물리 과정에서 또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화생지 이 네 가지 과목을 다 잡고 가는 것이 바로 이 통합과학 과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이 통합과학은요. 사실 중등과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중등과학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는데 여기서 심화 과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자, 이 강좌 자체는 뭐냐? 목동권 내신 1등급을 위한 개념 강좌입니다. 자, 여기 앞에 제가 개념 강좌라고 써놨지만 사실 저는 개념 강좌라고 해서 쉬운 문제만 풀지 않습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문제를 풀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모르는 거, 아는 거를 몇 대면 7대 3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계속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통합과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를 제가 토요일날 2시에서 5시까지 토요일날에 개강을 하고요. 이렇게 현재 교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리에 대한 얘기하면 네, 요거. 자, 통합과학 이제 커리큘럼 14주차로 구성이 되었고요. 아마 브로셔에서 제가 다 거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리 1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 과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상위권 공대 필수 과목입니다. 어머님들도 알다시피 공대에서는요, 물리를 다 배웁니다. 1학년 때 필수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공계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물리 1을 좀 듣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물리원의 특징을 보시면요. 역학 파트라 그래서요. 요게 1단원에 들어갑니다. 자, 물리는요. 역학 킬러 문항이 1단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1단원 책을 딱 폈는데 어때요? 킬러 문항이 바로 나와버리죠. 이래서 물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물포자들을 어떻게 포기 안 시키고 제가 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는데 자, 제가 내린 결론은 요겁니다. 자, 유형별 반복 학습을 통한 문제입니다. 물리라는 것도요, 결국에는 유형이 항상 겹치거든요. 수능 문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형별 반복 학습을 계속해서 할 거고요. 자, 네 번째, 요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물리 1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암기를 하는 학생은 오히려 이 물리 1이란 과목은 안 맞을 거예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해도 필요하고요. 이해만으로도 안 됩니다. 숙련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왜 이해와 숙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물리원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가 30분에 20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 문제당 1분 2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단순히 내가 문제를 보고 이해했다고 해서 고득점이 가능할까요? 한 문제에 1분 20초에 풀어야 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숙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 숙련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계속해서 반복 학습해 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물리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토요일날 6시에서 9시 제가 개강을 할 거고 교재는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아마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합과학을 들으라는 거냐 물리 1을 들으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자,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통합과학 한 번도 안 들어보셨으면 그걸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물리원 같은 경우에는 공대를 본인이 갈 거다, 이공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 옆에 친구는 이미 물리원에 다 나갔는데 이런 불안감 때문에 들으시는 거라면 저는 조금 비추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불안하다면 오히려 통합과학을 한번 들어서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게 똑같이 물리 1에 대한 14주차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앞에 자체 제작 프린트라 그래서 요거는 실제 제가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배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미지로 보일 텐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사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또 그려서 요즘에는 맨날 만화만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화가라는 건지 강사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실 제가 이렇게 그려서라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제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체 제작 프린트도 교재 외에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강 후기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쌤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 자, 전반적으로요. 일단은 수업 시간이 즐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업은 항상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랑 그래도 여기에 비교적 강사로서는 되게 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과도 일단은 소통이 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과도 소통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즐거운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3가지 약속 드리면서 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학습을 통한 성적 상승과 그리고 자신감 고취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성적 상승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저도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의 열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리드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정이 많은 강사이고 학생들도 그만큼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과학 누구나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과학이랑은 아예 소질이 안 맞다. 사실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막 엄청난 과목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문제에 1분 20초를 푸는 문제입니다. 1분 20초 만에 푸는 문제가 어떤 막 천재적인 어떤 발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유형들을 얼마만큼 잘 숙련되고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판별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 학습을 따라오면 누구나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